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오늘은 다르다 다짐하는데 저녁에 유튜브 추천 영상을 무한 스크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요. 운동복까지 꺼놨는데 3일째 의자에 걸려 있고 일기장은 1월 3일에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그런데요, 이건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알면 다짐 대신 뇌를 속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게 돼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목표 12권. 1월에 2권 읽고 의기양양했는데 지금 책갈피는 78페이지에서 2달째 멈춰 있어요. 다이어트 식단은 어떤가요? 저장한 레시피만 30개. 정작 오늘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이에요. 자기계발 유튜브 채널 구독만 10개. 근데 정작 바뀐 건 재생 목록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운동 앱 깔고 다이어트 식단 저장하고 아침 루틴 유튜브 영상까지 다 봤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진 거. 정보는 넘치는데 행동은 제자리야. 그리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생각하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근데요, 혼자만 이런 거 아닙니다. 2026년 한국 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3명은 대부분 2월 말이 되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66일이면 습관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영국 UCL 연구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람에 따라 18일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254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같은 습관인데 누군가는 3주면 되고 누군가는 8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일만 버텨 라는 말은 절반의 사람한테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절반한테는 그냥 또 하나의 실패 기준이 되는 거죠. 나는 66일도 못 채운 사람이라는 낙인. 66일이 지났는데도 안 되면 자책이 시작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 자책이 또 다른 포기를 부르고 포기가 또 자책을 부릅니다. 끝없는 루프. 다짐과 자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방법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왜 해야 하는지도 알아. 근데 안 돼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뭔가 거대한 벽이 있는 것처럼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벽은 밀어서 넘어지지 않아요. 방법을 아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뇌 안에 있어요. 그 답이 뇌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작은 덩어리가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잡아먹어요. 쉽게 말하면요, 회사에서 혼자 월급의 5분의 1을 가져가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는 뭘 할까요? 아끼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일은 자동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판단은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이걸 담당하는 곳이 뇌의 자동 운전장치, 기저핵과 선조체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행동은 여기서 자동으로 처리돼요. 양치할 때 어느 쪽 이를 먼저 닦을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출근길에 어디서 좌회전할지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게 전부 자동화된 거예요.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뇌 안에는 도로가 깔려 있어요. 매일 반복하는 행동은 뇌 안에 신경 고속도로를 깔아요. 반복할수록 신경 경로를 감싸는 절연체, 마이엘린이 두꺼워지면서 신호가 점점 빨라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신경 고속도로의 포장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반복할수록 포장이 두꺼워지고 신호는 더 빠르게 달린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저녁마다 하는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퇴공하고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유튜브를 켜고 추천 영상을 스크롤하는 그 루틴. 이 행동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됐어요. 뇌 안에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운동은요, 작년에 3번 해봤으니까 풀숲 사이로 겨우 발자국 몇 개 찍힌 오솔길이에요. 뇌는 당연히 고속도로로 갑니다. 더 빠르고 더 편하고 에너지도 덜 드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스마트폰 스크롤은 뇌 안에 슬롯머신을 돌리는 겁니다. 피드를 내릴 때마다 가끔 재미있는 영상이 뜨잖아요. 이 예상 밖의 보상이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매번 나오면 재미없어요. 가끔 나오니까 뇌가 멈출 수 없는 거야. 슬롯머신에서 가끔 잭팟이 터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운동은 어떤가요? 처음 2주는 힘들기만 하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습니다. 도파민이 안 나와요. 뇌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옆에 보상도 없는 풀숲길을 걸으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회피합니다. 같은 저녁 시간인데 한쪽은 도파민이 터지는 고속도로고 한쪽은 아무 보상 없는 오솔길이에요. 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문자 한 통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든 적 있죠? 그 문자 하나 확인하는데 집중력이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23분 15초가 걸립니다. 문자 확인은 30초면 끝나는데 뇌가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는데 23분이 걸리는 거야. 하루에 5번만 방해받아도 약 2시간을 잃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매일 저녁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건 뇌가 이미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깔아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슬롯머신까지 설치해놨으니 의지력으로 그 고속도로를 이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매번 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약하다고 느꼈던 건 사실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정상 작동한 결과예요. 고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 자책했던 그 시간이 억울할 만큼 이건 뇌의 정상 작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반대로도 깔 수 있어요. 마이엘리는 나쁜 습관에만 깔리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한 운동 기술은 2 내지 4주, 복잡한 습관도 2 내지 6개월이면 새로운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뇌가 고속도로를 깐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고속도로를 새로 깔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뇌를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놀랍게도 딱 2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2분 규칙. 심리학에서는 미루기를 성격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지된 어려움에 대한 신경학적 회피 반응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뇌가 이거 힘들겠다 하고 미리 겁먹는 거예요. 운동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뇌가 도망갑니다. 근데 2분만 하자 라고 하면 뇌가 속아 넘어가요. 제임스 클리어가 말한 것처럼 시작만 하면 심리적 저항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2분 넘기면 대부분 그냥 계속 하게 됩니다. 뇌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고속도로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새 습관은 풀숲에 길을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2분 규칙은 그 풀숲에 첫 발자국 하나 찍는 겁니다. 발자국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면 뇌가 이 길도 갈만하네 하고 저항을 낮춥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운동복만 입자로 바꿔보세요. 책 한 챕터가 아니라 한 페이지만 펴보세요. 그게 2분 규칙이에요. 목표를 줄이는 게 아니라 뇌의 경비원을 통과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습관 쌓기. BJ 포구 교수가 만든 타이니 헤비츠라는 개념인데요. 이미 여러분 뇌에 깔려있는 고속도로에 진입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따른 후에 1분 명상한다. 커피 따르는 건 이미 매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왕복 8차선이 깔려있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트리거가 돼서 새 습관의 진입장벽을 없앱니다. 왜 이게 작동하냐면요. 뇌는 이미 자동화된 행동 뒤에 새 행동을 붙이면 기존 신경 경로의 힘을 빌려서 훨씬 적은 에너지로 새 길을 깔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새 도로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 진입로 하나 연결하는 것, 어느 쪽이 쉬울까요? 당연히 진입로죠. 양치질 후에 스쿼트 3개, 점심 먹고 자리에 앉으면 물 한 잔, 이미 있는 길에 살짝 얻는 겁니다. 근데요, 이 3가지를 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실행 의도. 심리학에서는 when then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뇌의 내비게이션을 미리 입력해 두는 거예요. 운전할 때 내비 없이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한 길로 가게 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스크롤하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경로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이렇게요. 단순해 보이죠?
근데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NYU의 피터 고리처 교수 연구팀이 642개 독립검증을 모아서 메타 분석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언제 그러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목표 달성 가능성이 약 3배 높았어요. 3배. 내비게이션 하나 입력했을 뿐인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 메모장 열어서 하나만 적어보세요. 내일 55 하면 55 한다. 이 한 줄이 여러분 뇌에 새 경로를 깔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짚고 갈게요. 마이엘린화, 쉽게 말하면 신경고속도로의 포장공사인데요. 이 포장공사는 편하게 반복할 때가 아니라 약간 힘들 때 가장 잘 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들면 안 돼요. 뇌가 다시 디존 고속도로로 도망가거든요. 딱 좀 버겁지만 할 수 있는 그 수준. 단순 운동 기술은 2주에서 4주, 복잡한 행동 패턴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반복하면 포장이 단단해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3가지 방법이면 충분할까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뇌를 속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쓰는 거예요. 뇌를 속이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매일 2분 운동을 했다고요? 그건 운동한 게 아니에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에 투표 한 장을 넣은 거예요. 매일 한 표씩 되고 싶은 나에게 투표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3일은 했는데 또 무너졌어요. 괜찮습니다. 텍사스대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를 보면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이 습관에 실패해도 기분 회복이 빠르고 자기 비하가 적습니다. 그래서 재시작이 훨씬 빨라요. 자기자비란 자기 자신한테 친한 친구처럼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다이어트 실패했다고 하면 너 왜 맨날 그래? 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내일 다시 하면 돼. 나한테도 똑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나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 탄력성과 동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매일 1%만 나아지면 1년 뒤에는 37.78배가 됩니다. 오늘의 2분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게 복리로 쌓이는 거예요.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의 고통이 변하는 것의 고통보다 커지는 순간 사람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건 어쩌면 그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오늘 잠자기 전에 딱 2분, 내일의 나한테 투표 하나만 해보세요. 정리할게요. 작심삼일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뇌의 정상작동이었습니다. 뇌를 속이는 3가지 방법이 있고 작은 행동 하나가 정체성을 다시 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미래의 나에게 매일 보내는 가장 작은 편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책했던 그 시간들, 그건 약한 게 아니었어요. 뇌가 보내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래된 고속도로 위에서 달려왔어요. 오늘부터 2분짜리 오솔길 하나 내보세요. 내년이면 그 오솔길이 고속도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자책을 멈추게 했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속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 감정이 먼저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끊는 뇌과학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